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배관 배선 공사를 알려줄 전기박쌤 박동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관 작업까지 끝났어요. 이 배관 작업 다음에 배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배선 작업할 때 선과 선의 접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 접속하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배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 NCS 교재를 직접 활용해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 접속하기입니다. 이 전선 접속하기는 전선과 전선을 접속을 하는 거고요. 또한 기구와 전선을 접속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 지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가 접속하지 않은 부분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선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승하는 온도가 접속 부분의 온도가 접속하지 않은 부분의 온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전선 상호 나전선과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접속 슬리브나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을 해야 됩니다. 절연전선 상호 또는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장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인장 강도라 하면은 우리가 이 전선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줬을 때 끊어지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전선이 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인장 강도가 우리가 전선과 전선을 접속했다라고 해서 확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코드를 옥내 배선과 접속할 때에는 콘센트, 로젯, 개폐기 및 기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해서 시설을 해야 하며 전선로를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나 시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캡타이어 케이블이란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케이블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 코드 상호간, 코드와 캡타이어를 상호 접속할 때에는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등의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접속점에 전기 기계, 기구와 조명기구 등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합니다. 동전선과 알루미늄 합금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두 도체의 전기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므로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코드를 전기 사용 기계 기구와 접속할 때에는 기구용 플러그를 사용해서 접속하거나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단자 금구의 나사로 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형광 등 등기구의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 접속기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전기용 기계 기구의 단자와 동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헐거워지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촉을 하고 진동이 있는 곳에서 전선을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 스프링 와셔나 이중 너트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전선 접속하기를 실습을 할 거고요. 전선이 활용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비닐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와이어 커넥터를 3개를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S형 링 슬리브, 종단형 링 슬리브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사용되는 공구는 와이어 스트리퍼, 니퍼, 벤치, 롱로즈 플라이어, 터미널 압착기, 그리고 줄자, 전공 칼이 사용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공구는 이 와이어 스트리퍼, 그리고 벤치, 그리고 압착기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안전 및 유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 손을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되고요.
공구를 취급할 때는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트위스트 접속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트위스트 접속은 선과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뒤에 배울 직고리 접속이나 와이어 커넥터를 활용한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 끝과 끝을 이렇게 꼬아서 접속을 하는 반면에 이 트위스트 접속은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순서를 보면 동전선 접속 방법에 따라서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 슬리브 접속 방법 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접속 방법을 활용해서 전선을 접속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전선의 집속 접속에는 트위스트 접속과 B형 슬리브 접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위스트 접속을 볼 거고요. 전선의 굵기 6mm 이하에 가는 단선은 트위스트 접속을 하게 됩니다.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은 단선이나 연선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슬리브에 의한 접속 같은 경우에는 압착키를 통해서 이 슬리브를 찝어주는 겁니다. 이 슬리브가 이런 식으로 쇠로 되어 있는 작은 원통형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압착키를 통해서 얘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져서 여기가 찝혀지게 되고요. 찝혀져서 최종적으로는 이 전선이 여기 압착기를 통해서 눌러져서 고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져 있고요. 이 트위스트 접속 같은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교차시킵니다. 교차시키고요. 여기를 한번 엮어주고요. 엮어준 상태가 되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서 5번 정도 감아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줘서 더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양쪽으로 2회 정도 꼬아주고요. 여기 5회를 말아서 고정시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위스트 접속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선의 직선 접속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지금 현재 실습에 사용될 기법은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이 트위스트 접속은 서로 다른 전선을 직선으로 접속을 하는, 결선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사용되는 도구는요, 와이어 스트리퍼고요. 그리고 절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적당한 길이로 피복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이 스트리퍼 앞부분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걸 꼬아 줄 거예요. 왼쪽으로 3번 정도,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한 3번 정도 꼬아 줄게요. 그 상태로 나머지 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5번 정도를 감아 줄 겁니다. 왼쪽으로 5번을 감을 거고요. 조금 촘촘하게 감아지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할게요. 3번, 4번, 5번입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자를 거고요. 그리고 스트리퍼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위스트의 직선 접속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절연시켜야겠죠. 그 절연의 역할을 이 테이프로 하게 될 겁니다. 절연 테이프로 동선이 나와 있는 곳부터 꼼꼼하게, 촘촘하게, 쫀쫀하게 한번 힘을 줘서 테이핑을 해볼게요. 테이핑을 잘해야 전선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접속이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분기 접속입니다. 이 분기 접속에는 T형 접속과 T형 커넥터에 의한 접속이 있고요. 이 T형 커넥터에 의한 접속은 단선이나 연선 모두에 사용됩니다. 이것 또한 앞찾기를 통해서 찝어주는 거고요. 이 T형 분기 접속은 이렇게 선 중간을 까놓습니다. 피복을 벗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을 해야 할 전선을 새로 와서 T자형으로 이렇게 결선을 시켜서 T자 모양이 되도록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선의 종단 접속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종단 접속에는 전선의 굵기 4mm 이하에 가는 단선의 접속, 그리고 동선 압착 단자 접속, 비틀어 꽂음형 전선 접속기 접속, 종단 겹침형 슬리브 접속, 그리고 직선 겹침용 슬리브 접속, 꽂음형 커넥터 접속 등이 있는데,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할 거는 이 꽂음형 커넥터 접속과 이 비틀어 꽂음형 전선 접속, 그리고 쥐꼬리 접속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전선 굵기 3mm 이하에 가는 단선인 경우 종단 접속을 합니다. 종단 접속은 6 스퀘어 이하의 전선 접속에 적합하며 주로 금속 전선간 배선 공사 등의 박스 안에서, 우리가 사각 박스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단 접속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선에 대해서 전선을 이렇게 놓고요, 벤치를 통해서 꼬아주는 겁니다. 꼬아줘서 이게 풀리지 않도록 하고요, 절연 테이프를 통해서 마감을 통해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종단 접속은 3가닥도 가능하고요, 4가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굵기가 다를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 압착 단자 접속을 하는데, 이 압착 단자나 동관 단자 접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또한 압착 단자를 통해서 접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쥐꼬리 접속에 대해서 선생님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단 접속 중에서 쥐꼬리 접속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쥐꼬리 접속은 사각박스나 팔각박스 내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접속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전선의 끝부분을 꼬아서 만드는 접속 방법입니다. 사용되는 도구로는 이 와이어 스트리퍼랑 바로 이 벤치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끝부분을 피복을 벗겨주고요. 스트리퍼로도 벗겨도 되고요, 이 벤치로도 벗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벤치로 벗긴다면 스트리퍼는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피복을 두 개를 벗겼고요. 이 끝부분을 이렇게 교차시켜 줍니다. 여기 끝부분을, 노란색 피복 끝부분을 교차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벤치로 잡아당기면서 돌려가면서 꼬아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현재 1.5스퀘어짜리 단선 두 가닥을 하고 있습니다. 2.5스퀘어짜리 단선 두 가닥으로 해도 되고요. 세 가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아주고 마지막 부분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핑을 해서 바로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테이핑 후에 절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핑까지 완료하면은 뒷꼬리 접속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비틀어 꽂는 형 전선 접속기가 있는데 얘를 와이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와이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커넥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전선을 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이어 커넥터 안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넣고요. 이 와이어 커넥터를 돌려주면은 전선이 스스로 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와이어 커넥터에 대한 실습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접속 중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꼬리 접속과 비슷한 형태지만 우리가 좀 더 하기가 수월합니다. 여기서 사용될 공구는 바로 이 와이어 스트리퍼와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이 와이어 커넥터 내부를 보면은 우리가 나사를 넣고 돌리면 조여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전선에 피복을 벗겨줍니다. 이렇게 벗겨주고요. 이 벗긴 부분을 와이어 커넥터 쪽에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와이어 커넥터를 살살 돌려주면은 이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조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한 접속이 완료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와이어 커넥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풀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뒷꼬리 접속 때 했던 모양처럼 꼬아져 있죠. 훨씬 쉽게 활용이 가능한 이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꽂으면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꽂으면 커넥터는 전선의 피복을 벗겨서 이 꽂으면 커넥터 구멍에다가 넣어주면은 여기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3단자짜리도 있고요. 5개 단자짜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에서 보여줄 꽂으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3가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 맞은편에 2가닥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를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의 꽂으면 커넥터 실습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접속 중에서 꽂음형 커넥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접속 중에서 꽂음형 커넥터를 활용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꽂음형 커넥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형광등이나 LED 등 같이 등을 설치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와이어 커넥터를 활용했을 때 수월했던 것처럼 이 꽂음형 커넥터를 활용해서 수월하게 전선들을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공구는 와이어 스트리퍼고요. 꽂음형 커넥터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꽂음형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선을 꽂을 수 있고요. 이쪽에도 전선을 꽂을 수 있게 됩니다. 한쪽에는 두 개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하나를 꽂음으로써 하나와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커넥터입니다. 이 꽂으면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맞는 것을 찾아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요, 이쪽에 전선에 피복을 일정량 벗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결할 부분에 꽂아주고요. 한번 꽂으면 이렇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빼려면 이쪽에 위에 부분을 누르면 쉽게 빠지긴 합니다. 쉽게 빠지게 됩니다. 꽂은 걸 빼려면 이 위에 부분을 누르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양쪽이 지금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했고요. 우리가 잘 연결이 됐는지를 벨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전선과 반대편 전선 두 개를 벨 테스터기로 찍어 봤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잘 연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전선과 기구 단자의 접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과 전선만 접속하는 것이 아닌 전선과 기구와도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관했던 것들, 그 배관의 기구들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차단기와 접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리셉터클, 또한 3로 스위치, 그리고 단로 스위치, 이렇게 총 4개와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선기구의 종류로는 옥내 배선기구란 스위치, 콘센트, 과전류 차단기, 접속키,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하며 전선과의 접속부 형상에 따라서 다양한 접속기구와 접속 방법이 사용됩니다. 전선과 접속기구를 접속할 때 전기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접속되지 않으면은 어쩔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쩔 때는 전기가 안 흘러서 우리가 과전류가 흘러서 과열되어 화재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선기구의 형상과 접속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선기구의 접속부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기구의 접속부는 기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을 할 때는 접속부 형상에 따라서 알맞게 접속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사형이 있습니다. 이 나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선을 넣으면은 나사를 조여가지고 완전하게 접속을 시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리형 단자를 만들어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테청이 있고요.
클램프형이 있습니다. 이 클램프형 같은 경우에는 양쪽 나사 안에 전선을 넣어서 나사를 조여줌으로써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름 나사형이 있고요. 이 같은 경우도 이쪽에 전선을 넣으면은 얘를 조여서 밑으로 내려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차단기 같은 경우가 이 형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꽂음형이 있습니다. 꽂음형 같은 경우는 꽂음형 커넥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꽂음형 커넥터처럼 전선을 그냥 넣으면은 꽂혀지게 되는 거고요. 이 리셉터클에서 요즘은 리셉터클에 꽂음형 커넥터가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등기구를 교체를 할 때 요즘은 꽂음형 커넥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전선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리형 단자 만들기와 접속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리형 단자는 나사형일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 와샤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2.5 스퀘어 단선은 약 2mm, 4 스퀘어 연선은 약 30mm 정도 전선의 피복을 벗기게 되고요. 피복으로부터 1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왼쪽으로 약 90도 구부리고 롱로우즈 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심선 끝을 오른쪽으로 둥글게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롱로우즈 플라이어 대신에 와이어 스트리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와이어 스트리퍼 앞부분도 얘를 잡고 구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이어 스트리퍼로 피복을 벗기고 바로 구부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리형 단자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고리가 생각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리 안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은 알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 숙달을 해야지 이렇게 고리를 이쁘게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퓨즈 홀더 같은 경우에는 와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리형 단자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예전에 나온 퓨즈 홀더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와샤가 없어가지고 고리형 단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고리형 단자 만들기 시범 선생님이 한 시범에 대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의 접속 중 고리형 단자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리형 단자 같은 경우에는 퓨즈 홀더나 아니면 리셉터클과 같이 와샤가 없는 나사 부분에 접속을 할 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 기능사나 승강기 기능사 등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소켓에는 나사 밑부분에 전선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이 와샤 부분이 있는데 퓨즈 홀더에는 옛날식의 퓨즈 홀더에는 이러한 전선을 고정시켜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관 작업에서 사용했던 리셉터클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는 있지만 이 전선을 고정시켜 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고리형 단자입니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선의 피복을 일정 부분 깐 다음에 이쪽에서 피복 부분에서 한번 오른쪽으로 꺾어 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길다 싶으면 잘라주고요. 이렇게 돌림으로써 원형을 가진 고리형 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피복을 일정량 벗기고요. 한쪽으로 한번 꺾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원형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나사에 넣을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압착 단자 만들기입니다.
이 압착 단자는 연선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연선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고정을 시킬 때 선이 여러 가닥이기 때문에 나사로 조이게 되면은 선 중에 몇 가닥이 밖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 삐져나온 선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전선이 쇼트가 나겠죠. 단락이 돼서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압착 단자를 통해서 압착 단자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방법을 보게 되면 전선 피복을 압착 단자의 슬리브보다 2-3mm 정도 길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선을 R형, Y형 단자에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Y자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따 선생님이 보여줄 실습에서는 이 Y자형을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맨 처음에 피복을 슬리브보다 2-3mm 정도 길게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압착 튜브가 있습니다. 고무로 된 압착 튜브를 먼저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압착 단자를 넣고 압착기로 찝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착 튜브를 앞으로 빼서 이 부분을 가려주는 겁니다. 절연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은 단자 접속하기입니다. 압착 단자나 고리형 단자를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할 때 와셔가 한 개인 경우에는 전선을 와셔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와셔가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의 와셔 사이에 전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와셔가 두 개인 경우에는 와셔 사이에 넣으면 되고요. 나사가 이렇게 있고 와셔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전선을 이쪽에다 넣고 얘를 조여서 와셔가 전선을 눌러주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너트나 나사를 조일 때는 고리의 방향이 나사가 조여지는 방향이 되도록 해야 전선이 기구에 제대로 접속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선 단자와 기구 접속하기입니다. 누름 단자형 커넥터는 전선을 커넥터에 밀어 넣은 후 나사를 재어 접속하게 됩니다. 꽂음형 단자대에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 피복을 벗긴 후에 커넥터에 전선을 직접 밀어 넣어서 접속을 하면 되고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등기구를 교체할 때 이러한 꽂음형 단자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월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관 배선에 사용된 리셉터클과 스위치에 대해서 결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에 사용했던 리셉터클은 이러한 형태였고요. 리셉터클의 종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리셉터클의 경우에는 이 검정색 리셉터클보다 더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치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셉터클에 대해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셉터클은 위에 부분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리면은 이렇게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위아래로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로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장에 이렇게 리셉터클을 연결했을 경우에 이 천장에서 전선이 천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구멍으로 전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나사에 결선이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렇게 리셉터클의 뚜껑을 닫으면 잘 모양이 이쁘게 결선이 되게 됩니다. 이 리셉터클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 나사를
선생님이 나사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쪽 나사와 여기 쇠 사이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꽂아서 결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나사를 조이면은 접속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전 시간에 실습을 했던 이 고리형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형 단자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나사에다가 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에 고리형 단자를 끼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고정시켜 주면은 전선과 리셋터클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리형 단자가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하얀색 리셋터클의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나사로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진 않고요. 밑에 쪽을 보면은 이쪽에 전선을 끼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벽에 이렇게 벽면에 고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선을 이쪽으로 넣게 될 거고요. 이렇게 온 전선을 이쪽에 꽂으면 커넥터처럼 되어 있는 곳에 끼워서 고정을 시키면은 우리가 결선이 완료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검정색 리셋터클보다 더 활용하기가 쉽고요. 벽에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꽂아놓은 전선을 뺄 때는 드라이버로 여기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 나사를 풀러서 리셋터클의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는 아까와 유사한 형태지만 전선과 나사를 연결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쪽에 전선을 꽂았던 부분이 이렇게 쇠로 이 리셋터클 안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의 경우 이 스위치 커버를 힘으로 열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위치의 사항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고요. 위쪽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돌렸을 경우에 3로 스위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3로 스위치의 공통을 알려주고 있고요. 1번 다른 단자의 내부 회로 결선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 공통 단자로 오는 곳이면 이쪽에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3로 스위치의 공통 부분에 전선을 그냥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1번인지 3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1번 위치에다가 꽂고요. 3번 위치에다가 꽂아서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스위치의 활용도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스위치를 빼고자 할 때는 이쪽에 하얀 부분을 드라이버로 누른 상태에서 전선을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조립은 아까 마찬가지로 뺀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 아래쪽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가지고 스위치 박스와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 가장 맨 처음에 트위스트 전선 접속이 있었죠. 서로 다른 직선 전선을
꼬아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선 접속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종단 접속으로 쥐꼬리 접속을 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전선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놓고 피복을 벗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꼬아주면서 만드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와이어 커넥터를 활용한 접속을 봤었고요. 꽂으면 커넥터를 활용한 접속을 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리형 단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접속을 하는 걸 봤었죠. 리셉터클에서 우리가 보통 리셉터클에서 이 고리형 단자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압착 단자 만드는 걸 봤었죠. 이 압착 단자는 연선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선 작업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 대한 접속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배선의 입선 작업과 결선 작업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